제가 접수한 첩보에 의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가 풀타임 출전한 레드불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최강팀이죠. 벨기에 행크 원정 가서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크를 상대로 6대2로 홈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런 짤츠부르크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두 경기 행크 상대로 무려 10골을 넣게 되는 놀라운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2000년생 유망주 홀란드 선수가 부상 때문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이 돼서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홀란드가 전경기 득점입니다. 전경기 득점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득점 총 8골로 1위 달리고 있는 이 레반도프스키, 바이에른 레반도프스키 10골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홀란드 지금 페이스면은 1월달에 떠나지 않을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날도 보면 짧게 뛰었습니다만 뭐 골 외에도 운전을 침투하는 와중에 상대의 공격수와의 어떤 몸싸움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민첩성이나 슈팅이나 패스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황희찬 선수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참 레드불 짤츠부르크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짤츠부르크가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경기가 리버풀전이고 이 경기에서 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6강 진출이 자력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1월달에 분명 이 선수를 좀 팔아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황희찬 선수하고 홀란드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파괴력이 배가 됩니다. 이 경기에서는 다카가 선발로 나왔어요. 다카가 리그에서는 12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도 없던 선수인데 이날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결국은 골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은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올 시즌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에게는 이 다카보다는 이 홀란드와의 조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홀란드가 좀 더 황희찬이 이 팀에 남아있는 한 호흡을 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황희찬 선수 얘기해볼게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단 세 번째 골 만들어내면서 10월 5일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득점이 없었던 황희찬 선수가 마침내 골을 뽑아내게 됐습니다. 리그에서 7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는데 8경기 만에 이제 골을 뽑아냈어요. 지난 주말에 리그에서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만 골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대표팀에서도 10월 10일 스리랑카전 때 뽑아냈던 골이 마지막이니까 뭐 10월의 대부분, 11월의 대부분을 골이 없이 보냈었던 황희찬 선수인데요. 이날 골을 통해서 일단 회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골과는 별개로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카하고 투톱으로 뛰었고 바로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미나미노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최전방 그리고 오른쪽 측면 뭐 두루두루 오가면서 공격의 어떤 천병 역할을 했어요. 황희찬 선수와 어떤 손흥민 선수의 차이점,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스피드, 침투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 한다면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을 갖고 있을 때의 스피드가 한국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날도 행크를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공격 포인트 여부와는 상관없이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어떤 경지에 올라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강호들을 상대로 해서도 뭐 판다이크 무릎 꿇린 그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더 이제 클래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접수한 첩보에 의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플레이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프리미어리그 팀 유니폼을 입는 그런 날이 좀 빨리 다가오기 위해서는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7경기 연속 무득점은 여러가지 면에서 황희찬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을 텐데 이번에 그걸 좀 해가를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황희찬 선수가 이 소속팀에서는 계속 톱으로 뛰고 있잖아요. 물론 경기 중에 측면 쪽으로 빠져서 상황에 따라서 측면 돌파도 많이 시도하고 사이드 공격도 합니다만 주된 본인의 위치는 최전방입니다. 톱으로 뛰고 있는데 대표팀에서 벤투 감독은 사이드 요원으로 계속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윙백으로까지 기용을 할 정도로. 물론 사이드에서도 황희찬 선수의 스피드나 어떤 상대적으로 볼 간수 능력이 좀 기복이 있다고 봤을 때 볼을 유실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것이 사이드이기 때문에 뭐 측면에 놓는 것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최근 짤츠부르크에서 확실히 자기의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그런 역량을 봤을 때는 대표팀에서도 손흥민과의 뭐 투톱 내지는 뭐 최전방 기용 가능성도, 물론 황희조 선수가 있습니다만, 뭐 황희조 선수가 오히려 요즘에 그 유럽 진출하고 나서 보르도에서 사이드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황희찬과 황희조가 좀 이렇게 좀 교체할 수 있는, 스위칭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대표팀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벤투 감독님은 본인의 어떤 그 철학이 확실하고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준비한 과정에서의 구상들을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고려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짤츠부르크 경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 시즌 황희찬 선수 리그 12경기 선발 7경기 나왔고요. 5골.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제 오늘 골을 넣었으니까 이제 그 3골째 기록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통산 8골, 도움 10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뭐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그 11경기 동안 골이 없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황희찬 선수도 홀란드가 나간다면 1월달에 같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홀란드하고 달라요. 홀란드는 이제 2000년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아직 많잖아요. 예, 발전 가능성도 많지만 올 시즌을 풀로 짤츠부르크에서 마감을 한다고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년생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25살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른 좀 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미 짤츠부르크에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같은 페이스면 저는 충분히 러브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좀 컨디션이 올라오고 폼이 좀 올라왔을 때 새로운 자극을 받는 좀 더 높은, 좀 더 경쟁이 심한 그런 무대에서 본인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조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나폴리 0대1로 쫓기다가 동점 만들었어요.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리버풀이 승점 10점으로 1위고요. 나폴리가 승점 9점 2위, 짤츠부르크가 승점 7점 3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경기가 짤츠부르크가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츠부르크는 무조건 일단 리버풀을 이겨야 됩니다. 나폴리가 행크한테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리버풀을 무조건 이겨야만 승점 10점이 되고요. 리버풀하고 동일이 됩니다. 근데 상대 전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지난번에 그 안필드 원정 가서 한 골 차로 졌잖아요. 3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일단 한 골차 이상을 이기기만 하면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리버풀을 제치고 최소한 조 2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그러니까 나폴리 행크전과 상관없이 일단 짤츠부르크는 마지막 경기 올인을 해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유로파리그 32강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날 황희찬, 미나미노, 다카 선발 공격 3인방 모두 골을 넣었고요. 또 후반에 투입된 홀란드까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의 공격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번에도 이제 입증이 됐죠. 짤츠부르크가 올 시즌 5경기에서 무려 16골을 뽑아냈어요. 예. 리버풀도 11골이고 나폴리가 7골인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공격력,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공격력을 과연 리버풀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살릴 수 있을지, 황희찬 선수의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컨디션도 그 경기에서 잘 발휘가 된다면 아직도 멋진 승부가 되지 않을까. 판다이크 한 번 더 넘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황희찬 선수의 오늘 맹활약 아주 인상적으로 봤고요. 저 뻘리TV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세요.